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 지명을 받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말 역대급으로 수많은 환영 성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혹시 환영 성명에 대해서 사전 로비를 하신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아마 의료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아직 띄워지지 않았는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의협, 대전협 전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의대협, 의대교수협, 약사의 간협, 간무협, 한약사의 소청병원협,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모두로부터 환영 성명을 받는 이례적인 후보이시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후보자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기는 것은 과거 후보자께서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보여주신 그 리더십과 신뢰가 대단히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한 보건복지 현안을 후보자께서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잘 풀어나가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정말 많이 어쩌면 그 청장 시절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많은 환영 성명을 보신 후보자의 마음과 각오를 가볍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1년 5개월 동안 지속됐던 의정 갈등과 의료의 문제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좀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장을 이렇게 맡으셔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난 5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잠실야구장에서 집중 유세에 참여하느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보건의료 수업 진행에 소홀했다는 언론의 이 의혹 보도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괄선대위원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당 우리 인사명령을 통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좌진들이 선대위에 파견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보좌진이 해당 일정을 확인했더니 후보자님은 잠실 유세 일정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소화를 하고 4시 6분에 이동 차량에 탑승하여 4시 50분경에 회화동 연구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중앙당 공보국에서도 언론사에 사전에 공지한 일정에도 15시 20분으로 분명히 공지가 됐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후보자님, 이런 의혹들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다양한 의혹들은 의혹일 뿐인데 마치 사실인 것 같이 이렇게 호도하고 포장해서 계속 얘기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또 명확하게 설명을 통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그 제기된 의혹 중에서 손소독제 관련 창해 에탄올에 대한 것도 배우자께서 16년도에 이 매입을 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제가 그 결과를 좀 보니까 지금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주가 평가를 보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면서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질병청장의 어떤 이치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수입을 해서 여기를 주가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좀
네, 그 선거 기간 동안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에는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 활동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학원 강의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학원 강의와 학부 강의는 최우선으로 일정대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창해 에탄올 주식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추가 구매가 있었지만 그 추가 구매 시기를 보시면은 그 코로나 관련돼서 주가가 변동했던 시기를 한참 지나서 일상적인 통상적인 거래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얻거나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국립대 병원 육성은 지역 필수 의료 위기 해소의 핵심 대책으로 이는 2005년도 처음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결정되어 여러 차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저를 포함한 4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에 있지만 국립대병원 교수님들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대병원 교수님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 연구기능 위축, 자율성 침해, 신분 보장 불안이 주된 반대 이유였고 공공의료 대표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계속 교육부의 소관으로 남겨두기에는 지방의 국립대병원들은 자본 잠식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으로 역량이 악화되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성과 정책 수단의 한계가 있는 교육부에서 이공계 전체와 자원을 나누어 갖기보다는 보건의료 정책에 특화된 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된 정책 예산 투자를 받는 것이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는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 임상 등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관하는 거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고요.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립대병원 교수님들의 반대가 지속된다면 국정과제로 선정됐을 때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 의료 확충과 국정과제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국립대병원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 거는 기대가 더 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의사로서 공공의료 부분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으시고 공무원으로서 오랜 행정 경험과 국립대 교수 재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교수들과 신뢰감 있는 소통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과제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추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지와 장관 취임 이후 이관 추진 계획을 좀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이제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거는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국정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뭐 교육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부의 연구비가 1조 정도 되고 또 교육도 결국은 임상에 대한 강화가 같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그리고 신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보완해서 이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면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어떤 태도나 지금까지의 그 행태에 우리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신뢰를 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출처에 근거가 없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만여 명의 의료 현장을 떠나는 그런 의정 대란을 이렇게 일으켜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의대생 복귀 발표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또 공공의들도 복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의 복귀 의사는 여러 조사를 해본 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는 수련 중도 표기나 수련 과목 변경 등을 고려하는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답변이 90%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하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진정된 것, 진정으로 해소된 것이라고 사실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공의 협의회의 그 비대위가 아마 토요일 날 임시총회를 해서 또 의견을 모은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게끔 수련 정상화 또 수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고요. 예. 필수 과목의 그 복귀율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 또 낮은 수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개혁에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환자 단체 등 여러 시민 단체들과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전공의들의 복귀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환자 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는 복귀와 관련해서 수련 환경 개선이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강력히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장관이 되시면 그만큼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기존 전공의 보호도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의 복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저는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자님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정을 해서 복귀와 함께 복귀 후에 필수 의료 과목 수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필수 의료의 지원율이 계속 이렇게 과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낮은 그런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료 사고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가에 대한 부분들 또 수련 과정에 대해서 수련의 질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요인들을 좀 따져보고 요인별로 분리해서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조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먼저 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그리고 또 환자들의 의견 등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의 해완 필요한 게 열심히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재활병원이라는 게 있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역별로 4개소를 신설이나 지정 그리고 재활센터를 10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에 최초로 전국에 공공재활 어린이병원이 2023년도에 완공이 돼서 운영 1년차, 2년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건립 당시에 기재부에서 100만 원의 건축비가 지원이 됐는데 지원 당시에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을 운영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약 34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보니까 적자가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데서 34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만일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건립될 4개소의 재활병원, 10곳의 지원센터의 운영비가 적자가 나서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면 결국 그러면 다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혀 못하겠다 해서 지방에 또 맡기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원의 근거를 좀 남기기 위해서 제가 입법 개정안을 내서 입법 조치를 해왔는데 이걸 좀 장관이 되시면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이게 무슨 대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에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끊임없이 재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병원을 찾아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어린이 재활 난민이라는 얘기가 그때 많이 있었었는데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병원 건립이 시작이 됐고 지금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재원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재원 부담, 국가의 부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재활이 워낙 좀 어려운데 어린이 재활은 좀 더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 재활은 또 지리적인 접근성도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리적인 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수가 체계로는 운영비를 다 보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아마 그 대전에 있는 그 재활병원은 입원실도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이제 수가와 재정으로 어떻게 운영비를 좀 보전할 건가, 또 그 시설의 운영을 어떻게 좀 효율화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간의 운영 상황을 평가해보고 대책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거든요. 네, 네.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